네, 오은혜 씨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은혜입니다. 예. 제가 앞에 방송에서 예. 저 빼고 나머지 세 분이 약간 보수 중도 성향인 분들이 예. 사실 방송을 했는데 이 법원 판결을 이제 보게 됐어요. 예. 중간에 쉬는 시간에. 예, 그 시간에 3시에. 예. 예. 그런데 저는 이 판결이 오히려 국민들로 하여금 엄청 큰 역풍을 불 수도 있겠다는 예. 생각을 했어요. 예. 오히려 더 결집하게 되고 예. 굉장히 저보다 더 센 발언들이 오가더라고요. 예. 압도적으로 이거는 정권 교체를 해야지 답이 아닐까? 예. 약간 뭔가 오늘 하루 굉장히 답답하고 날씨도 흐린데 그렇습니다. 이 역효과가 대법원이 날 것 같아요. 대법원이 정말 어떤 이 국민의 선택권을 말입니다. 뭐 흡사 거기 영향을 미치겠다는 듯이 그냥 노골적으로 나서는 듯한 느낌. 네. 이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정상적인 절차와 정상적인 기간에 따라서 이런 판결이 나왔으면은 우리가 납득하는 뭐 그래도 그냥 잘 마음에 안 들어도 뭐 이렇게 좀 찌푸리고 말겠는데 네. 너무나 이례적으로 서둘러 왔잖아요. 네. 그래놓고 너무나 어떤 이 국민의 지금 선거 얼마 남았습니까? 네.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후보 자체를 흔들 수 있는 네. 그러니까 결정권을 국민에게 뺏을 수도 있다는 암시 같은 네. 뭐 그런 일을 왜 하나 지금 네. 정상적으로 처리했으면 어떤 오해도 없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면 국가도 안정되고 맞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까지 하나 왜 이렇게까지 하나 뭐 너무나 많은 의문들을 피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윤석열 씨가 중간에 나왔을 때 지기현 판사가 풀어줬지 않습니까? 예. 그 뒤에 누가 있었습니까? 조이대 씨. 이 모든 큰 그림이 뭔가 연결되어 있는 것인가? 뭔가 마지막으로 발악하고 있는 것인가? 물론 개혁을 뭐 지기현 두려워하는. 판사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무슨 연결고리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없죠. 그러나 그냥 의심할 예, 뿐이죠. 의심할 국민들은. 뿐이죠. 예. 계속 너무 많은 특혜를 내란범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더 결집해서 반드시 투표를 더 많이 투표장에 나오실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투표해야 되면 저한테 계속 그 세 명이 투표해야겠다. 갑자기 다 더 불끈 투표를 정말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오늘 판단에 대해서 아마 근데 이 책임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역사에 대해서는 네. 모든 책임을 져야 되니까요. 묻고 책임을 반드시 예. 져야 될 것 같습니다. 6487님께서 대법원의 이례적 판결 속도에 대해선 그리고 국민의 과반 이상의 지지하는 후보에 대해 대선 개입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 네, 이렇게 뭐 의심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정황이에요. 예. 네. 자, 0917님께서 사건 기록만 10만 쪽이 넘는다는데 회부 3일 동안 회의 2번 하고 이심 뒤집는 대단한 대법관님들이네요. 예. 1402님, 조기 대선에 책임이 있는 총리가 대선에 나오겠다고요? 이 무슨 뭘 염치한 짓인지 국민들이 그렇게 웃음나요? 그리고 대법관이 정치에 끼어드는 듯하여 걱정이 됩니다. 예, 국민들 걱정이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분노나 이거는 이재명 대표를 지지한다든가 뭐 이거랑 상관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예, 네. 이게 국민들은 이제 이 윤석열 씨의 파면으로 인해서요. 자, 이제 우리가 선택할게. 네. 우리가 선택하게 좀 내버려 둬봐. 네. 이러고 있는데 네. 갑자기 대법원이 나서서 당신들한테 선택권 아직 없어. 가만히 있어봐. 이런 모양새 아니에요. 아직 가만히 기다려보라니까 아직 끝난 거 아니야. 네. 긁어 부스럼 만들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온몸으로 의심하게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자격까지 주진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보면. 얼마나 당신들한테 누가 힘들었습니까? 이렇게까지 이런 자격을 줬느냐. 네. 예. 그 지난한 과정을 겪지 않았습니까? 지난 4개월 그러니까요. 동안. 그거를 우리 국민들이 진짜 겨우 광장에서 지금 다 지켜내고 이제 좀 살만하다. 이제 코로 숨 좀 쉬자. 예. 정말 투표하기가 이렇게 힘듭니까? 그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와. 정말 투표하기 이렇게 힘드냐고. 그냥 누가 누굴 찍으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국민한테 좀 맡겨달라고 이제. 네. 국민들이 정리하겠다고. 네, 30일 남았는데. 그러고 있는데 이 흡사 무슨 느낌이더라? 왜 사람들이 오늘 아까도 말씀에 많이 화를 냈냐면 이제 자 여를 지지하건 야를 지지하건 국민들이 이제 정리하겠다. 그리고 한 달이면 이제 정리되지 않겠냐 누구라도 네. 이러고 있는데 잠깐만
야 우리가 정리하지 마. 대법관이야 우리가. 네. 우리가 여기 있어 아직. 아직 우리가 당신들한테 결정권 아직 다 주지 않았어. 한번 기다려봐. 어떻게 되나. 이러고 있는 것 같잖아요. 주권을 빼앗긴 기분입니다. 우리의 선택권을. 반드시 역효과가 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어제 검찰이 건진법사 수사 관련해가지고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했잖아요. 그래서 휴대전화 김건희 씨 어제도 얘기했었죠. 근데 과연 이 김건희라는 분이 순순히 제대로 들어있는 휴대전화를 내놨을 것이냐라고 의심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김건희 씨의 휴대폰은 관저 태거 이후에 교체한 신형 아이폰과 그리고 공기계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개통한 지 20여일밖에 되지 않은 아이폰 새 휴대폰 한 대랑 어제 이 얘기 그대로 했죠? 이분이 어떤 사람인데 이거 순순히 본인이 휴대폰을 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멀쩡하게 빈 거 하나 이거 가지고 와 이러고 또 검찰들은 네 하고 챙겨오지 않았냐. 이 얘기 그대로 했잖아요. 네, 두 번째 거는 코바나 컨텐츠 전시 공간에 비치되어 있는 공기계. 아니 검사들은 이 비치되어 있는 그 비치용 공기계를 압수수색했다고 거꾸로 보면요. 검사들이 의지가 있었다고 뭐 한번 믿어준다 치면 워낙 철저하게 다 감췄겠죠. 뺏을 수 있는 거는 뭐 모르겠습니다. 와. 네. 그래서 이 휴대폰 확보라는 건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것이고 없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라면. 중요한 건 이 두 가지 새 핸드폰 그리고 이 비치된 공기계 비밀번호 요구했지만 이것도 지금 답을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근데 어제 우리가 이거를 여기 이 자리에서 본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이러지 않겠습니까? 이분이 맞아요. 이거 전문가인데. 네? 순순히 본인이 다른 것도 제가 아니네. 이거 그동안 쓰던 건데 여기 뭐 좀 들어있지만 가져가세요. 그러진 않았을 거라고 하고 이게 멀쩡한 기계 깡통일 것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깡통인 공기계였습니다. 두 개는 그냥 비치용 공기계라는 건 놀랍네요. 네, 시사. 정말 이거 가져왔던 어떤 생생이라고 가져온 맞아요. 것인지. 그리고 유심도 없이 사용하는 공기계. 이거를 압수수색. 정말. 그리고 이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김 여사에게 선물용으로 전달된 것으로 의심이 되는 그라프사의 목걸이 그리고 샤넬백 인삼주도 포함이 되었지만 현장에서 발견하지 못했고 김건희 측은 당연히 일절 받은 적 없다. 이것도 발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많은 시간을요. 그러니까요. 그 많은 시간을 그 많은 어떤 의혹에도 불구하고 아주 고스란히 놔두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있다가 만약 압수수색 현장에서 이게 발견됐다면 오히려 놀라운 거죠. 그죠. 네. 이쯤 되면 이제 검찰이 정말로 제대로 수사 의지가 있는 건지 다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의 수사 의지는 원래 없었는데 이번엔 좀 다를까 이렇게 좀 일말의 기대를 한번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한번 조금만 더 지켜보시죠. 그래요. 뭐 특검은 해야 되고요. 당연히 특검은 해야 되는데 그 전에 혹시라도 네. 너무나 어떤 검찰이 너무나 한 게 없으니까 나중에 특검 들어가면 곤란한 지경에 안 빠지려면 지금은 좀 성실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의껏.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 공기계 유심칩도 없는 공기계를 가져와서 압수수색을 했다라고 언론에 막 엄청 뿌렸잖아요. 단독해가면서. 근데 이 와중에 김건희 씨 측은 이거 압수수색 너무 망신주기다라면서 반발에 나섰습니다. 입장문 냈는데요.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등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지만 이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된 적이 없다. 그러나 나는 피의자도 아니고 참고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사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렇게 이건 너무나 망신주기다. 참 김건희 씨 변호인의 얘기가 아니고 김건희 씨 얘기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요. 참 뻔뻔해요. 보면 얼마나 많은 특혜와 그 권력의 비호 모든 비호를 다 받아온 분이 망신주기라니요. 그리고 그 남편 되는 분은 옛날에 정말 무고한 사람들 망신을 많이 줬잖아요. 거꾸로. 그러니까 이게 자기 눈엔 자기가 한 일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들도 나한테 그리고 이 정도가 망신주기라니요. 저는 이거를 진짜 망신을 당해서 이렇게 발표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오히려 본인이 사실 공기계 유심칩도 없는 거 줬잖아요. 하지만 자기를 아직도 믿고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는 나 이렇게 망신당하고 있다. 이렇게 나 피의자도 아닌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라는 약간의 여론몰이 그런 메시지처럼 들려요. 진짜 망신주기가 뭔지를 아직 이분이 안 겪어보셨네요. 망신주기가 뭔지 잘 알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해봤으니까. 다른 이건 내가 해봐서 하는데 그런데 이런 거겠죠. 해봐서 하는데
그러면서 저 사람들도 나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데 하는 두려움은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벌써 요 정도 살짝 건드리니까 네, 살짝만 건드렸는데 살짝 건드리니까 막 소리 지르고 있잖아요 이미. 네. 근데 제대로 한번 수사를 하는 걸 국민들은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걸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장애물이 너무나 많은 국민들이 어떤 집단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검찰, 사법부 이런 부분이 너무 큰 이런 바지가랭이를 잡고 있어요. 대한민국 좀 앞으로 한 발 가려고 하면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예. 대한민국 미래 겨우 조금이나 작은 희망이라도 꿈꿔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 국민들이 오늘도 굉장히 그 소식 하나 듣고 아까 그 침울했던 건 결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자들만이 아니에요. 그건 맞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이 어떤 우리의 사법 체계나 검찰력이 우리의 역사에 말씀하셨지만 역사를 뒤로 돌리려고 자꾸. 네. 바지가랭이를 붙잡고. 그러니까 지난 4개월 동안 국민들의 고통이 무엇인지는 정말 아랑곳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예. 장애물은 치워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쉬세요. 감사합니다.